안녕하세요. 최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터뷰 또는 면접 잘 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저 인터뷰 잘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력서상으로 경력이 굉장히 자격 요건이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이력서상으로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면접을 잘 봐서 또 채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그 면접 보는 것도 실력이다. 분명히 면접 잘 보는 스킬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회에 거쳐서 면접 잘 보는 요령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면접 시 주로 나오는 질문 한 7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가장 흔히 나오는 질문인데, 당신 자신을 소개해 보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흔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쉽게 대답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칫 자기소개를 길게 하다가는 면접관이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길어야 3분, 2, 3분 내로 자기 자신의 학력, 경력사항들을 요약해서 소개 멘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만약에 제가 면접보다 이 질문이 주어진다면 저 자신을 어필할 좋은 기회를 맞이하신 거예요. 적어도 3개 이상의 본인의 장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점은 크게 지적인 측면, 지식과 경험 측면, 인성적인 측면, 동급여 측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지적인 측면이라 하면 저는 나름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빨리 배우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 건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식과 경험 측면. 저는 지난 10년간 생활용품 시장에서 세일즈 경험을 쌓아왔고, 이 부분에 충분히 전문가라고 좀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인성적인 측면. 저는 회사 내에 모든 직급의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정도. 동기부여 측면,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로 한 3-4개 정도의 장점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장점과 반대인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바로 단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점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주저한다면 뭔가 숨기는 듯한 이상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인간의 장단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아서 단점을 뒤집으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을 얘기하실 때 유의할 점은 개선할 수 있는 단점을 얘기하세요. 치명적인 단점을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과 대화할 때 좀 경청하는 자세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단점이죠. 또는 단점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분명히 단점을 얘기하는데 별로 단점같이 들리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점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현재 회사를 이직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이직에 대한 동기, 이것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이직의 동기가 만약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였다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직장에서 10년간 있다 보니 뭔가 고요했는 물 같아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이직의 이유예요. 근데 문제는 이직의 이유가 이제 부정적인 경우요. 예를 들어서 현재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거나 현재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때, 이럴 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구조조정을 당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서 영업 쪽에 많은 인력을 구조조정 단행을 했다. 제가 거기에 포함됐다. 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와의 불화 때문에 그만둔 경우, 자발적으로 만약에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인터뷰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전에 제가 몸담았던 회사나 상사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직장에서 상사랑 저랑 정말 마음이 안 맞았습니다. 상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분이랑 같이 일할 수가 없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면접관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분은 여기 와서 또 상사랑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한테 충분히 업무 이양을 해주시고 제가 창의적인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상사의 불화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회사 내 모든 사람과 잘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된 영문이지 저 이전 직장 상사와는 그렇게 잘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화가 됐고요. 그 갈등이 심화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향후 5년 내에 경력관리상의 목표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면접관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야심을 보기 위함이에요. 야심을. 그리고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그 어떤 동기와 여러분이 목표가 부합이 되는지, 회사는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는데 이게 매치가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럴 때는 있는 그대로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경력관리상의 목표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영업 분야에서 5년간 더 경험을 쌓은 다음에 5년 후에는 뭐 팀장 정도 자리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에서 가장 잘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내가 수행했던 업무 중에 자랑할 만한 일이 있다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그 일을 내가 다 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떠어떠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기여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얘기하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네. 저는 어떤 식으로 부하 직원을 통솔하고 뭐 상사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고, 어떤 특별히 그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 철학이 있다면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맞게끔 튜닝을 해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회사나 나름대로 경영 철학과 기업 문화가 있는데 내 리더십 스타일이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튀게 얘기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으로 당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7가지 질문 유형의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력서를 한번 보시면서 면접관이라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 건가를 미리 한번 예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역지사지해서 나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 잘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훨씬 효과적인 인터뷰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인터뷰 시 유념해야 할 기타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